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저도 장대하게 끝났네요. 이 자가정비를 하다 보면은 점점 스킬업하고 언더본 바이크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제가 했었는데 근데 요즘 더 귀찮아지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님이를 이 두 가지 자가정비 망해서 센터 가게 됐습니다. 엔진 오일 호기 있게 저번에 갈고 뭐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바이크랑 비슷하니까 하고 브레이크랑 크러치에 교환하려다가 망했습니다. 그나마 리어부터 해서 다행이지. 이거 앞에 했다가 망했으면은 이 파니갈레를 준모 속도로 타고 센터까지 갈 뻔했습니다. 뭐 제가 이 리어 브레이크 액을 한두 번 교체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꽤 해서 이거 뭐 똑같겠지 하고 했는데 이게 에어가 어디에 찼는지 죽어도 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진짜 지하주차장에서 있는지 없는지 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호기 있게 두가티 리어 브레이크의 교환 이렇게 딱 타이틀로 영상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진짜 지하주차장에서 미친 듯이 했는데 절대 안 잡혀서 그래서 그냥 접고 다음날 이것저것 찾아보고 외국 영상도 보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사지 건까지 동원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가 에어 포켓이 생겼는지 결국 이거 제가 포기하고 이건 내 손을 떠난 거다. 괜히 이렇게 시간 투자하지 말고 바로 센터에 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제가 또 이전부터 눈동장을 찍어둔 곳이 있었는데 뭔가 아우라가 어마무시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전부터 블로그 구독을 하고 본 분인데 이번에 유튜브까지 진출하셔서 그래 저기야 가자 하고 예약했습니다. 바로 어둠의 비공식 두가티 AS 이수점 이수 게라지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약간 제 쪽이고 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11시 오픈이라 실례 안 되게 10시 58분에 전화했는데 얕잘없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걸로 넘겨버리시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이수 게라지 가기 전에 제가 센터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주댕이를 오늘 한번 털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 생각이니 알아서 들으시고 이럴 수도 있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 생각을 말하고 참고해서 알아서 들으시면 되는데 무슨 혼자 그걸 왜곡해서 교만이니 뭐 어쩌고 뭐 교만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취지와 자세한 내용은 파악도 안 하고 요즘 쇼츠들만 보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절어져 있으니까 이런 15분짜리 영상들은 그냥 대충 본 거죠. 인지하는 뜻과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파악 못 해요. 왜 그리 발끈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제가 오늘도 먼저 깔고 갑니다. 뭐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으니입니다. 다들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뇌와 이성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되 이런 사례도 이런 생각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군대도 사례 전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글에 댓글 달기도 지쳐서 제가 오늘 한마디 합니다. 또 그런 분들 글을 뭐 그렇게 정성스럽게 길게 적으신지 그냥 악플이면은 지워버리고 그냥 차단하면 끝인데 이게 또 정성껏 다셔요 그런 분들. 또 제 성격상 그런 글에도 댓글을 정성껏 달아드리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계신다면은 자가 정비를 해도 내 바이크를 맡길 센터 한 군데 정도는 모두 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물론 브랜드 바이크의 보증이 살아있을 때는 정식 센터를 가는 것이 뭐 여러모로 유리하죠. 하지만 보증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 정식 센터나 개인이 하는 센터나 차이가 크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식 센터가 아니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다 사기꾼이나 눈탱이 칠 것 같고 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센터를 꺼는 것이 이 바닥, 특히 발인이나 오래 안 타신 분들이 그런 성향을 더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정식 센터만 내려오는 비법, 막 전설의 비법, 그런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만 가야 하는 거라면 모를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분들 있죠. 정식 센터가 더 테크닉적으로 좋다. 그렇다면 왜 정식 센터에 정비하시는 분들이 짬 좀 차면은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샵 오픈을 할까요?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이 되면은 그거 기술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식 센터는 또 새로운 정비사를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한 길만 20년 정비하신 분보다 새로운 정비사의 능력이 월등히 좋을 수는 없다고 전 경험에서도 봐왔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란 게 숙달할 시간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걸 하는 테크니션의 이해도와 기술의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식 센터가 뭐 상위 그레이드에 있고 그 밑 개인 샵들이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맞춤 양보 업계도 대형 브랜드보다는 개인 샵들의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곳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식 센터의 테크니션의 실력이 짱짱하고 개인 센터보다 비싸도 갈 만큼 확실한 실력이 있으려면 정식 센터 정비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정식 센터의 실력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정식 센터 월급 빵빵하고 처우 좋으면은 누가 거기 나와서 개인 시합합니까? 거기서 더 비비지. 그럼 실력도 경험도 올라가고 뭐 그것이 곧 공증이 되는 것이니까요. 개중에는 어떤 분들은 정식 센터가 무조건 지존이고 개인 센터는 그냥 정식 센터보다 좀 떨어져도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며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센터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첫 번째, 저는 제 레저용 바이크는 절대 상업용 바이크 수리하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뭐 이걸 들으시면 또 뭐 배달하는 오토바이랑 차별한다 이러실 수 있는데 뭐 어떤 오토바이가 와도 다 잘 만지시는 분들 분명히 동네 센터에도 있죠. 저도 그런데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왜 가지 않느냐면은 배달 오토바이들이 자주 오는 곳은 일단 굉장히 바빠요. 예약도 아니고 줄 서서 경쟁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가서 오토바이 맡기기도 그렇지만 제 오토바이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봐요. 생각해보면은 내 오토바이 막 만지고 있다가 누가 와서 오일 갈고 그럼 내 작업 멈추고 그거 간단하니까 하고 또다시 하는데 와서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고 그럼 또 멈추고 그거 하고 다시 정비 들어가고 그러다 퇴근 시간 되면은 잠시 멈추고 아니면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날 하는데 또 소모품 교체하는 오토바이들 오고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럼 절대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넘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일을 하는 사람도 피곤해집니다. 그럼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고 근데 그러면 또 짬되고 실력되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도 손으로 작업을 하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면은 결국 하긴 하지만 디테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시간에 쪼개서 그냥 끝내는 것이 목적이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더 찾아내고 또 디테일하게 이 바이크를 잘 알고 그것을 처리하냐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의 벤니는 뭐 대부분 제가 하지만 궁금하고 모를 것 같을 때는 이런 스쿠터 많이 만져본 샵에 갑니다. 뭐든지 그 본질에 맞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저는 가장 우선시합니다. 두 번째, 정리정돈 안 된 곳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장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손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정리정돈 거의 안 돼 있고 그냥 대봉투 쓰레기 봉지 매장 한 건데 두고 막 정리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매장의 규모에 비해 일이 많아질수록 점점 짐도 많아지고 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 아무 곳이나 던져서 적재된 곳과 짐이 많아도 다 정리되고 자기 일하는 곳에 완벽하게 자기만의 프로세스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성향이겠지만 정리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손님을 받는 곳에 손님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매장보다는 신경을 훨씬 더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비에 있어서도 그 정비사의 그런 성향이 반드시 바이크 정비에 반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가인 곳 그리고 약속 안 지키는 곳은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뭐 요리집 실장 스페셜도 아니고 부품들이 가격이 있고 공임도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얼마 되겠는데요 이런 거 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대부분 모든 것이 공개돼서 크게 과잉 정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수리해봐야 알 수 있다, 뭐 부품 오도 해봐야 알 수 있다 하는 곳들이 있죠. 물론 주력 기종이 아니면은 부품이 얼마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정비하고 나면 정비 내역과 교체 부품 가격 정확히 견적 내어주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거 뭐 해서 이거 해서 교체했어요 얼마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는 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뭐를 했는지 당연히 설명도 안 해주니까요. 정비를 맡기고 찾을 때 뭐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곳은 뭐뭐 교체하고 공임은 얼마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세서를 줍니다. 약속 안 지키는 곳은 당연히 절대 가지 않죠. 약속을 못 지킬 거면 그렇게 장담하고 약속을 애초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정했다면은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정하는 날 모든 일정과 스케줄이 세심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합의한 약속이니까요. 물론 정비를 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다른 상황이 더 생겨서 아니면 부품 수급이 늦어서 딜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미리 언제 오세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 때 완료될 것 같다고 좀 일정이 병기될 수 있다고 미리 말해야 됩니다. 왜냐면 경력과 실력이 있는 정비사라면은 의뢰한 정비 부분을 하다 보면은 그에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 날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급 약속하는 날 제가 바빠서 깜빡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러야 되죠. 그런 데는. 자, 오토바이를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한데 솔직히 한국에 그런 샵이 적은 곳이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자가 정비를 하시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모든 것에 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부터 해보면은 왜 그런 시간에 공임이 들어가고 부품이 그런 가격인지 이해할 수 있고, 과잉정비도 예방할 뿐 아니라 자기 바이크의 상태를 항시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정비를 한다고 해서 뭐 오토바이를 다 고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제 우리는 센터를 가야지만 자가정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 바이크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서 가서 어이없는 눈탱이를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또 가끔 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다 정비할 줄 아는데 이거 뭐 어쩌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가가 얼만데 이런 분들, 이럴 거면은 우리 흔한 말대로 치킨 사가지고 집에서 털 뽑고 집에서 염질하고 직접 튀겨서 먹으면 됩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 나오는데도 그 정비 눈탱이다 그런 분들 가끔 있는데, 그건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가정비는 오토바이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제 정비 영상에 너무 단순한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볼트 사이, 그런 거 제가 답변 안 드리는 이유는, 그런 질문에 이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답안지 주고 문제 푸는 건 같습니다. 그러면 정비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자가정비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해서 하셔야 합니다. 한번 망가지면은 이게 재산적 손해가 오는 것이 이 자가정비입니다. 나는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영상이나 하나 보고 그냥 해야지 하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자가정비가 처음이시라면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체크하고, 자 이제 준비됐다 싶으면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계별로 올라가요. 저 갑자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막 연료통 드러내면은 그러다가 연료 호스 빠져서 막 기름 첨벙첨벙 되고, 큰일 납니다. 이렇게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서 자가정비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내가 내 바이크에 대해서 알아야 어이없는 눈탱이도 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의 빠니갈리를 맡긴 이수 게러지에 왔습니다. 커피 한 잔 사가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사장님 바쁘지 않으면 수다도 좀 떨고 오죠. 그리고 바이크에 대해서 잘 모시고 초보인 분들은 어디 센터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여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러 군데 가보세요. 정식 센터도 가보시고 자기가 평소에 보던 개인 센터도 가보시고. 왜냐면은 다들 틀리고 정확하게 내 바이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애정, 기종, 뭐 브랜드마다 더 잘하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한 군데만 가면은 거기에서 하는 게 뭐 다 정답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덧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저의 빠니갈레를 맡긴 이수 게러지에 왔습니다. 이수 게러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은 중국집 옆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왠지 저 중국집도 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둠의 두카티 AS 센터. 역시 형님 바이크 한 대 올라가 있죠. 참고로 여기 사장님은 다른 브랜드 바이크도 다 만질 수도 있습니다. 두가티가 유독 많이 와서 그렇지. 두가티 가져와서 다들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야, 잠시 인사 한번 드리죠. 안녕하십니까. 이수계 게라지 사장님, 못생겼다고 자꾸 영상 해놨는데 뭐 우리 잠깐 등장해야겠다. 나도 같이 못생긴 사람이 등장해야 돼. 사장님, 저희 20대 때 그래도 좀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뭐 이제 중년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20대 때는 못생기지 않았어요. 사장님, 하여튼가 제 두가티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가정비하지 마세요. 자가정비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 또 자가정비 실패해서 갖고 와도 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가 문제였는지 잘 알려주시고, 또 가려는데 뭔가 이상하다 하고 더블로 체크해주신 사장님, 앞으로도 자주 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리어 브레이크에 교체하다가 또 안 되면 다시 오죠. 성공하는 그날까지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 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 처음부터 잘합니까? 그것도 재미 아닙니까?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이 959 리뷰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3주째 4주째 계속 시나리오를 적고 있는데, 다른 영상들 올려야 되니까 밀리고, 또 그때 생각났던 거 이렇게 정리해서 적고 있으니까 좀 더 완벽한 내 생각을 전달하고 내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959 리뷰를 준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리뷰도 영상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C 자세였습니다.